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 NFT 콘텐츠 협회 김형주 이사장입니다. 우선 오늘 콘텐츠 IP 산업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아주 구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인사말 한영사입니다만은 약간 길게 기조 발제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좀 한 4, 5분 정도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순대위와 문화강국 컬처 미래산업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저희 협회가 참여하는 우리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발제해 주실 분들 또 토론해 주실 분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대전환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이 한국가의 흥망과 승세를 다룬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의 전환이고 또 포디점 대량 생산 체제에서 포스트 포디점이라고 하는 소량 다품목 생산으로 변화에 대한 전환이고 또 혹은 일찍이 2006년도에 여령 선생님이 얘기했던 디지로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쳐지는 시대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이점의 시대가 왔다. 즉 소위 말하는 기계가 인간을 앞지르는 시대 또 나아가서는 단순한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대에서 디지털 네이처라고 하는 싱귤레리티에서 멀티레리티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대전환의 시대 혹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자본의 시대에서 그 자본의 시대가 종말을 하고 자산의 시대로 가는 그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1세기는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그래서 다시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될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허구 혹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동물보다 짧은 시간 내에 최고점을 찍는 최고의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문화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나운 맹수들 위에 군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와 같은 이야기는 역사가 되고 전설이 되고 결국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인간들 간의 정쟁과 충돌의 그 역사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도 원류는 전쟁으로부터 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는 전쟁에서 우리 본부 헤드쿼터가 폭파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른 팀들과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블록체인의 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인터넷 기술도 결국에는 전쟁 기술 속에서 평화의 기술, 비즈니스 기술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술과 전쟁과 인간의 문화의 공진화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92년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얘기했을 때 역사의 종말이란 뜻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독점, 더군다나 미국 체제의 독점, 또 71년도 브리텐 우즈 체제의 종언 이후에 금융 자본주의는 금융위기를 낳았고
그러한 금융위기 속에서 달러 강세 주주의 미국 주도 체제에 대한 반성으로서 비트코인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비트코인이라는 아이디어는 부테릭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자에 의해서 이더름이라고 하는 새로운 컴퓨터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으로 변화했고, 결국 ERC-721이라고 하는 토큰이 우리로 하여금 대체 불가 NFT라고 하는 토큰, 즉 NFT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그 영역들, K 콘텐츠를 전달해 가고 소통하고 하는 NFT라고 하는 것도 기계와 인간의 공진화, 또 포스트 포지즘 사회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의 변화, 그런 것에 기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체 불가라고 하는 생각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 물질적인 존재, 소유 패러다임에서 존재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입니다. 존재 패러다임은 내가 몇십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우선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집에 구경으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인스타그램에서 올린, 나는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동경에 있는 어디 국수집에서 아주 맛있는 국수를 한 그릇 먹었다는 사진 하나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대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 짓기입니다. 21세기 NFT 대체 불가의 밈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본주의 모순 속에서 나만 갖고 있는 생각, 나만 갖고 있는 콘텐츠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떠오르는 부상물입니다. 최근 K컬처와 K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미나리든 오징어 게임이든 그것은 여러분 이미 다 BTS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그것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찍이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10년 전쯤에 동경대 특강에서 어떤 일본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21세기 동북아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냐? 폴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ever Japan, never China, maybe Korea. 일본은 절대 안 될 것이고 중국 또한 안 될 것이다. 일본은 왜 안 됩니까? 일본은 동양에 있는 서구 문물을 갖고 있는, 즉 문화적 콘텐츠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팅턴이 얘기하는 또 다른 문화이긴 하지만 자기 고유의 문화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창발성을 존재하지 않는 공산주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콘텐츠, 대체 불가한 콘텐츠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중국의 역사 속에서 한국이 병합되지 않았던 그 콘텐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2006년도에 이어령 선생은 디지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훌륭한 정치가나 영민한 경제학자, 뛰어난 과학자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물지개를 쥐고 용케 좌우에서 넘쳐나는 물을 엎지르지 않고 500년을 지내온 한국인의 그 절묘한 균형 감각, 어느 한편으로 쏠리지만 않는다면 자기 몸집보다 몇 배나 더 큰 짐을 거뜬히 지어 나올 수 있는 한국의 지계 문화의 유전자, 즉 밈 덕분일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체 불가의 문화, 이것이 전 세계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용어 중에서 멋이라는 용어는 맛에서 왔습니다.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류의 어떤 음식, K푸드이 얼마나 중요한 각광을 받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밈이 우리의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서 한국 NFT 발전의 잠재력을 정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모인 것도 정치 때문에 모였고 정책 때문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두었고 과기부에서 인터넷진흥원과 같은 곳,
또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가 직전에 있었던 세미나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역부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록체인도 ICO를 불허하거나 특검법 이후에 수많은 우리들의 문제들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만들지 못하고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이 더 많고 따라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새로운 이 시대에 디지털 문화 강국의 꿈을 꿀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문화 강국의 꿈을 꿈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리더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입니다. 97년도에 토니 블레어가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만들었던 용어 쿨 브리타니아, 즉 젊고 지혜로운 영국, 그것을 통해서 해리포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랑의 재산이 2021년 기준으로 1조 3천억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오늘날 많은 정치권에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MZ세대가 가난하다 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콘텐츠 NFT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먹여 살린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젊은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집 지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것들이 통찰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NFT, 가상자산,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확한 디지털 대전환의 이해만 있다면 우리의 현재의 세대,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은 이전의 세대보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 속에서 더 풍부한 콘텐츠를 향유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재확인하고 또 장애 요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또 새로운 정부가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제안들을 많이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